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4일 오전 10시 54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 셈입니다.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통령의 국회 제2요구권 행사, 즉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여 있는 사건을 덮거나 수사 대상으로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면서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했어야지 민주당 강경파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잡겠다 했습니다. 감기 환자를 수술해놓고 부작용이 생기면은 뭐 또 수술하면 되지 하는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일부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은 여당 내 강경파가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자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할 태도가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입장 변화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권리당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를 못하게 됐지만 이 대통령은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권한이 있어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한을 뺏어놓고 하라는 것은 검찰이 시민단체 역할을 하라는 뜻인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경찰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됩니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 위헌 심사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야 합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또 고치든지 하면은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작용이 명약 관화하다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밀어붙였는데 부작용이 났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죠. 오늘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후회하도록 만들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이고 그 다음에 야당인데 야당은 이미 장동혁 체제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옹호해왔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거짓말을 지금도 뻗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이재명 정권 견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미 화살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보수층은 싸울 수 있는 정당을 새로 만들든지 국민의 힘을 완전히 내부로부터 뒤집어 엎든지 해가지고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이 피곤해지는데 그렇다고 주권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오히려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만드는 어떤 찬스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지방선거가 뽑아준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당을 만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니까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